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 서령입니다. 오늘은 구문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구문 분석 기본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해서 들고 왔어요. 이것만 알면 솔직히 8, 90%는 문장 구조 분석 쉽게 하실 수 있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예외가 있는 그런 수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때그때 다 짚어드릴 거니까 우선 가장 베이직한 기본 지식이 이거다. 이것만 해도 80%는 잡고 간다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문법적인 거 말고도 중요한 단어들도 당연히 외워줘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단어들은 짚어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함께 단어와 이런 구문 분석만 있으면 영어 실력 쑥쑥 늘릴 수 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문 분석 기본에서 볼 거는 가장 기본 구조죠. 주어, 동사, 목적어, SV, 오브젝트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하죠. 주어와 동사, 그리고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을 먹는다 할 때 을에 해당하는 게 이 목적어죠. 그래서 이 세 개는 저희가 필수 구성 요소로 생각을 하고 문장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먼저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입니다. He arrives at the airport. 그는 공항에 도착한다. 자, 이 arrive, 도착하다는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 eat hamburgers. 나는 햄버거를 먹는다. 할 때 이 먹는다는 무엇을 먹는지 그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런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완벽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 eat hamburgers in the fast food restaurant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사가 연결이 돼서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사실 그런 어디서 먹는다 이런 얘기가 없어도 이 문장 자체로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문 분석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찾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제가 동기부여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두 개가 뭔지 아예 개념조차 몰랐어요. 항상 감으로 때려 맞추곤 했었는데 이것만 알아도 이제 문법 문제라든지 문장 구조 파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기본 개념은요. 2개 이상의 문장을 우리가 1개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영어는 생략도 굉장히 잘하죠. 긴 거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굳이 2문장 줄줄줄 말하느니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이런 문장과 문장을 이용해서 수식을 서로 해줄 수도 있겠죠. 먼저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예요. That, who, which, whose, whom. whose는 이제 소유격이 되겠고 whom은 목적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love my brother.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해. He likes to run. 근데 걔는 뛰는 거 좋아해. 이 두 가지 문장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I love my brother who likes to run. 여기서 brother랑 he가 같은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he를 없애버리고요. he 대신에 주어 대신 who를 넣어줬어요. I love my brother who likes to run.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 주어 자리를 대신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인 my brother를 이 who likes to run이 수식해주는 구조로 가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게요. I had a cup of coffee. 애는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이 아니죠. 애는 커피 한 잔 마셨어. Tony had brewed a cup of coffee. had pp 하면 대과거죠. 지금보다 더 옛날, 과거보다 더 옛날의 과거를 말하는 걸 대과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had pp 형태로 나옵니다. 토니는요. 애니 마셨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커피 한 잔 내렸어. 자, 이거를 두 개를 합쳐보면 Anne had a cup of coffee which Tony had brewed. 애는 토니가 내려줬던 커피 한 잔 마셨어. 그래서 여기서는 a cup of coffee가 선행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되고요.
이 a cup of coffee가 겹쳤기 때문에 얘를 없애줬죠.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뒤에 있던 문장의 목적어를 대신해서 나와서 이 a cup of coffe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이렇게 명사를 대신하는데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을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은 주어가 생략되거나 목적어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그걸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반면에 관계 부사는요. 부사를 연결해 주는 건데 부사는 저희가 문장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냥 문장의 뜻을 좀 더 다채롭게 꾸며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요. 자, where, when, why, how 이런 식의 예시가 있는데 먼저 아래 문장 예시 보고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Sally went to New York. 셀리는 뉴욕에 갔습니다. Lee lives in New York. 리는요, 뉴욕에 살아요. 그럼 이 뉴욕이 지금 겹치고 있죠. 이거를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해줘 볼게요. Sally went to New York where Lee lives. 자, in New York 이 부분을요. where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줬죠. 리가 사는 그 뉴욕에 셀리가 갔다. 뉴욕이 선행사고요. 이 where 관계 부사로 연결을 해줬는데 자, 여기서 Lee lives 이렇게 해도 문장은 조금 뭐 저희가 볼 때 의미상 어색해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사실 상관이 그렇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where 같은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where는 사실 in which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 뉴욕만 겹치니까 나는 in은 살려주고 이 뉴욕을 관계 대명사로 바꿔줄래 이런 방식으로도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ally went to New York where Lee lives. 이거는요. Sally went to New York in which Lee lives. 이거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장소에 대한 관계부사였기 때문에 where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in which로도 대신 쓸 수 있고 시간, 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도 in, at, on which로 바꿔 써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요일에 하면 on Sunday인데 그거를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바꿔주면 on which 그거는 when과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또 이유를 나타내는 why 있을 수 있겠고요. 방법, 어떻게 이런 걸 나타내는 how가 있죠. 자, why 같은 경우는 the reason 뒤에 주로 나오고 how 같은 경우는 the way와 연결이 되나 문장에서는 how만 써주거나 the way만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행사 the way가 나왔다면 how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선행사 the way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계부사 how가 그 문장에 있을 겁니다. 이 how도 in which로 바꿔 써줄 수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why는 for which로 바꿔서 써줄 수 있습니다. why 같은 경우는 선행사 the reason과 함께 써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 선생님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우선 관계부사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고 이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저희가 문법적으로 the way가 생략됐다 안 됐다 이런 거 물어보지 절대 않거든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랩업 한번 간단하게 가볼게요. 두 개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한 개 문장으로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반면 관계부사는 우리가 문장에서 필요 없는 부사 부분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거 잡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마지막 한 부분 남았어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 이거는요. what 이라는 특이한 친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the thing. 나 그거 몰라. She bought something yesterday. 그녀는 어제 뭔가 샀어. 이 두 가지 문장을요.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I don't know the thing that she bought yesterday. 나 그녀가 어제 샀던 그거 뭔지 몰라.
the thing이 선행사고 that이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the thing 이런 거 뭐뭐 하는 것 이런 건 저희가 되게 일반적인 명사라서 뭔가 좀 더 간단하게 축약을 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what입니다. I don't know what she bought yesterday. 나는 그녀가 어제 샀던 것이 뭔지 몰라. 그래서 이 what은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가지고요. the thing that과 똑같은 뜻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what도 사실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든지 주어가 없다든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관계대명사 짚어보고요. 이제 다음으로 분사, ing와 pp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ing와 pp 형태 굉장히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웬만한 문장 다 해석될 수 있어요. 자, 먼저 ing는요. 저희가 동명사, 명사 형태로도 쓰고요. 현재 분사, 뭔가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쓰입니다. 사실 현재 분사도 자세히 들어가면 그 종류나 그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세세하게 알면 정말 디테일하게 독해를 할 땐 좋겠지만 저희는 이 개념만 갖고도 충분히 모든 문장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saw a man walking on the street. 자, 형용사처럼 쓰는 그런 형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나는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봤어요. 자, 여기서 walking은 걸어가는, 걷고 있는 과 같은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사용이 됐죠. ing는 또 동명사로도 쓰이는데요. Playing the piano is the last thing I wanna do. 피아노 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가장 마지막 일이야. 그 말인 즉슨 내가 지금 가장 하기 싫은 일이야 라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동명사 주어처럼 사용이 되면서 playing the piano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ing와 같이 pp 형태를 저희가 꼭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과거분사의 형태는 똑같이 형용사처럼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가 수동태에서도 이 pp 형태 쓰죠.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I read a novel written by a famous art director. 나는 유명한 아트 디렉터에 의해 쓰인 소설을 읽어. 자, written 하면은 쓰여진이죠. 소설은요, 소설이 쓸 수 없죠. 쓰여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처럼 이게 쓰일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의미적인 차이. 하지만 둘 다 형용사처럼 무언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수능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 분사 구문이에요. 이 분사 구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또 중요하기도 해서 여기에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사 구문의 기본 개념은요. 접속사랑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긴 거 싫어해요. 영어는 짧게 말하고 좀 효율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이미 파악이 가능한 부분을 막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As she had a terrible headache, she decided to leave the office early. 자,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지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쉼표로 연결이 돼서 다른 접속사가 없는 다른 절을 주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아주 심각한 끔찍한 두통이 있어서 office, 사무실을 조금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 뭐 as는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가 될 수 있고요. 자, 주어가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요. 저희는 접속사를 없애도 대충 이걸 보고 이게 이유가 되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어도 같기 때문에 이 종속절의 주어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주어도 없고 이런데 갑자기 동사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이상해서 이거를 분사로 바꿔줘야지 하고 분사로 바꿔주면 Having a terrible headache, she decided to leave the office early.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능동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having 이런 식의 분사로 변경을 해줬죠.
그리고 접속사가 없어도 주어가 없어도 저희는 대충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걸 바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접속사는 살려줘도 상관이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as having a terrible headache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살아도 상관이 없고요. 주어 같은 경우는요. 이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지만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르다면요. 이 앞에 주어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사구문의 형태예요. 별로 생각보단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이게 종속절이었구나. 내가 접속사를 대충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낯선 문장 형태라고 당황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참고로요.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being only student who passed the test, she has enough time to take a rest. 자, 여기서 뭐 접속사는요. as가 여기서도 될 수가 있겠네요.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그녀는 쉴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근데 being은요. 저희가 비동사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이게 없어도 only student 앞에는 아마 비동사가 있었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being도 생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being이 없이 only student who passed the test 이렇게 나와도 얘는 사실상 분사구문 내에 그런 친구고 얘는 사실 종속절이었는데 이렇게 분사구문 형태로 바꿔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멀지 않았어요. 그치?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투부정사의 다양한 쓰임입니다. 명사로도 쓸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먼저 형용사 쓰임 먼저 볼게요. He doesn't have enough time to sleep. 그는요. 잘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이 to sleep은 뭐뭐 할 것 같이 해석이 돼서 이 time을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He visited a mart to buy some food. 자, 진짜 많이 쓰는 투부정사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인데요. 그는요. 음식을 좀 사기 위해서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다른 용법이 있는데 빈도수가 좀 낮은 편이라 그건 나중에 구문 분석을 문제 하면서 나오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사적인 용법인데 여기는 이걸 설명하면서 가주어와 진주어도 같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It is easy to find the solution. 원래 it은요, 뭔가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지칭하는 대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뒤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사실 얘인 거예요. solution,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쉬워. 근데 이렇게 긴 거 영어는 앞에 있는 거 싫어해요. 뭔가 깔끔한 거 좋아한다고 했죠. 깔끔한 구조가 먼저 앞에 나오고 뭔가 되게 길고 막 그런 걸 뒤로 보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렸는데 그럼 주어 자리에 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it이라는 이 친구로 가짜 주어 역할을 해주면서 자리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목적어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 역할을 하면서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할 때 이 앞에서 for her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for 다음에 대명사, for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find the solution,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쉬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적 용법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영어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개념도 있고 투부정사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는 for 다음에 명사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5번과 6번은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5번은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관계대명사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가 막상 생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보고 말이 되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I like the color of your clothes you're wearing. 나는 너가 입고 있는 너의 옷의 색깔이 좋아. 자, 여기선 원래 that 같은 관계대명사가 있었을 텐데
이 close가 사실 where의 목적어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생략을 해준 거예요.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두 번째로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이렇게 세트로 다니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The movie worth seeing will come out soon. 자, worth ing 하면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이런 거죠. 원래 the movie which is worth seeing 이게 관계대명사절로 연결이 돼서 이 movie를 꾸며주는 거였는데 이 which is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니까 뭐 생략할 수 있겠네 해서 없애주고 이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 생략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면 구조 파악을 하는데 더욱더 유리합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부분은요. 강조의 도치입니다. 이제 도치라는 거는 갑자기 색깔이 들어왔네요. 도치라는 거는요. 이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문문 같은 거 하면은 주어 동사 위치 바뀌잖아요. 이건 저희한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평서문인데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강조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문을 보시면 The bus comes here. 버스가 여기 와. 야, 지금 버스 오고 있어. 근데 저는요. 지금 여기 오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이 here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줍니다. Here comes the bus. 버스 와. 버스 왔어.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을 앞으로 보내버리고 주어와 동사 위치를 바꿔서 이거는 강조의 도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강조 대상의 예시는요. 부정목적어, 목적어, 형용사, 부사구, 부정어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부정목적어라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He didn't say a single word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근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Not a single word did he say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보낸 거고 이렇게 부정의 형태 말고도 그냥 목적어도 되고요. 형용사, 부사구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강조 대상들이 문장의 맨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부정어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seldom 거의 뭐 없는 거죠. Not only but B 뭐 A가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이럴 때 쓰이는 not only 이런 것도 부정어로 문장의 맨 앞에 와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요. 주어와 동사가 일반적으로 도치가 되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요. 목적어를 강조할 때 이런 부정 목적어가 아니라 그냥 목적어를 강조할 때는요.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요. 대명사 주어일 때도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ere comes the bus 하면은 the bus는 그냥 명사죠. 대명사가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Here it is 뭐 이런 게 이게 뭐 서류 같은 거예요. 서류 여기 있어요. Here it is 이거는 대명사 주어죠. 그래서 here가 강조가 돼서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는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얘는 깔끔하게 지워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의 가장 기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말고 예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문제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이고 이것만 제대로 보시고 구문 분석을 직접 해보시면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